오늘 이번 하는 부분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에 비하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주로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실천론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미리 구회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약간 듭니다. 저도 풀 때는 실천론은 그냥 하고 넘어갔지만 실천기술론은 하고 한 게 한두 문제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몇 개 차이가 났습니까? 차이로. 단순히 차이로.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의 그 난이도의 정도는 몇 개 정도의 차이? 3개? 3, 4개?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5개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극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천기술론도 그나마 실천론보다는 배운 지가 좀 근접하니까 가까운 시간에서 배웠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쭉 이 책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중요한 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그 출제되는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큰 틀을 이 사람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이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실천 모형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든지 클라이언트 체계별로 큰 틀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 세부적 하나를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더 깊숙하게 세부적인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하고 달리 뭐 예를 들어서 실천은 뭐 개인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난이도 있게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문제를 주면서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천기술론의 처음과 끝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는 걸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기본서 내용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제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본서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실천기술론에서 주로 어떤 걸 배웠던 것 같습니까? 기억나는 거. 실천기술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내용들이죠? 모델이 주로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모델이 중심부에 나옵니다. 모델. 근데 모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삐리리 하고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정신역동. 그다음 두 번째가 심리사회. 세 번째가 인지, 행동,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제중심. 과제중심 모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역량강화 모델이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위기개입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초반부의 실천기술론의 내용이 거의 다 여기에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큰 축은 이거예요. 1번이 해당하는 부분이 모델. 두 번째 축은요. 클라이언트 체계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 이렇게. 하나는 모델이고 한 축은 클라이언트 체계별로 어떤 개입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얘기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볼 거는 지금 우리 책에서도 보면 가족을 3장으로 나누어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가족이 뭔데?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분을 잡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천론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뭐였죠? 사정하는 거. 그놈의 사정 도구 나왔던 거. 사정하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입 기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개입 기법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단도
세 개 잡고 있죠. 그러면 집단은 뭐예요? 집단으로 했을 때 개입 기법이 뭐냐? 그리고 집단의 여러 가지 뭐 역동성, 그리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집단이라는 거는 살아 숨쉰다. 집단의 발달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우리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들을 얘기하면 실천기술로는 이 내용이 다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에 그냥 약간 우리 사이드 메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햄버거 옆에 있는 감자튀김 같은 느낌으로 붙이자고 하면 여기 앞부분에는 맨 앞장에는 전문성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기록, 개입을 했으니까 기록이란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에 보면 평가에 해당하는 실천기술론 시간에 배웠던 평가 내용까지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실천기술론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주 메뉴는 이거가 주 메뉴이고요. 이건 사이드 메뉴. 이렇게. 그래서 30문제에 나오는 거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쪽이 한 10문제, 가족 한 10문제, 집단 10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 9회 같은 경우에도 기록에 해당하는 내용 나왔거든요. 평가 문제가 2문제나 나왔잖아요. 이런 거 빼고 얘기하면 뭐 가족 한 8문제, 집단 한 8문제, 이게 한 10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가, 하나는 전체적인 걸 얘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랑, 하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다는 걸 얘기했는데, 전자로 얘기하면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실천론보다는 훨씬 문제 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한 문제에 이걸 다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예를 들면 뭐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뭐 그것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한 사례가 나와 있고 이 사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5개 중에서 비교하는 이런 게 나오니까 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큰 테두리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거든요. 이 프린트물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특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좀 핵심적인 문구만 해당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6가지의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사회 모델은 이런 걸 특징적으로 얘기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내용을 넣은 겁니다. 요즘 추세는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대세였었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이쪽이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고 있는 실천 현장에서 가장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많이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중요시 여겼던 게 이 부분이었으면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는 이유 아시죠? 얘는 2개가 합친 거잖아요. 인지하고 행동이란 놈이 합친 거잖아. 이 자체만으로도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양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문제 수도. 근데 그런 의미고, 요즘 들어서 문제 출제 경향은 요 하위로 내려옵니다. 하위로. 내려오면서 요쪽으로 내려오면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거는 요게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위기계 모델. 이건 요즘 대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요즘 들어서 제일 큰 핵심 화두는 극한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테마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정신건강에서는 우울과 함께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위기계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요거는 모델을 개입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요즘 흐름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장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만 주로 보시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약간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은 엄마가 누구예요? 모델은 엄마가 이론이잖아요. 이론에서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자기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정신역동 이론. 그럼 프로이드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면 프로이드가 생각이 나야 되면 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알아야 되고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행동학 사용시간에 배웠던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로이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의식이다. 근데 무의식이란 놈은 잘 모르니까 얘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계획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나는 남자만 보면 이게 손이 떨리지? 무섭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게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통해서 억압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투사가 되었거나 다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얘 본연의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기법은 뭐냐 하면 포인트는 내가 모르는 무의식의 무언가를 끄집어 당겨서 내가 알고 있는 의식 세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계획기법은.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기본으로 해야 될 건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프린트물에도 적었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의식. 마음의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무의식이라는 놈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무의식 그 다음 단계? 무의식이고 의식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간 다리를 하는 놈이 전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거. 사람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들어있는 에너지의 어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얘는 이드 덩어리다. 굉장히 성격이 그러면 본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드인지 원초한지 자한지 초자한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해서 테마, 이게 포인트에 맞춰서 발달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정신역동 모델을 자기가 기본으로 개입 기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인간관이라든지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정신역동 이론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개입 기법으로 얘기할 때는 너가 지금 힘든 거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놈이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이 상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로 가서 당신의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끄집어 올려보자. 우리가 한번 그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개입을 하는 게 개입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가지의 모델에 해당하는 개입 목표를 명확하게 아시면 6가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역동 모델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과거 경험, 무의식, 의식화, 통찰 요걸 포인트로 잡고 하는 게 개입 목표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장에 해당하는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리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심리. 요건 여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명칭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단순히 자기 심리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왔어요. 정신역동 이론에서. 그러면 사회를 보는 건 얘는 사회 안 보잖아요. 얘는 사람 어떤 가슴만 보는 거잖아요. 몸만, 사람 내부만. 그럼 이거 보는 건 어떤 이론이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 선생님 얘기하는 체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얘의 포인트는 얘는 정신역동 모델하고 심리사회 모델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얘는 사회를 본다라는 게 차이점인 거죠. 과거를 다시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심리사회 모델도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개입기법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이런 분노의 느낌이 예전에 혹시 없었니?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이유도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똑같죠. 왜? 요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신역동